겨울 초입에 찬 바람이 골목을 스쳤습니다. 시어머니 순자 씨는 마당 한 구석에 앉아 절여놓은 배추를 바라보았습니다. 30해 넘게 혼자서도 능숙히 해내던 김장이었지만 이제는 며느리 정아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해마다 더 커져만 갔습니다. 오늘 오려나 전화는 했는데 장갑을 끼며 작게 중얼거리는 순자 씨의 마음속에는 말하지 못한 외로움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10년. 아들은 도시에서 바쁘게 살고 명절에나 얼굴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며느리 정아는 달랐습니다. 가끔이지만 안부 전화를 했고 김장철이면 꼭 시댁에 올라왔습니다. 순자 씨는 그 마음이 고마웠지만 한 번도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창밖으로 보이는 감나무 가지에는 까치가 와서 홀로 남은 감을 쪼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문득 자신도 저 까치처럼 혼자 남은 열매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아가 시댁에 도착한 건 오후를 훌쩍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반차를 내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장을 보고 집안일을 정리한 뒤 헐레벌떡 차를 몰고 올라온 것입니다. 문을 열자마자 순자 씨는 반가운 얼굴로 맞았지만 정아의 얼굴에는 이미 피곤함이 깊게 묻어 있었습니다. 왔니? 얼른 손 씻고 와. 배추는 다 절여놨다. 네, 금방이 어머니. 짧은 인사 뒤에도 둘 사이에는 아직 말하지 못한 마음이 두툼한 겨울 외투처럼 걸려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김장 재료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배추, 마늘, 생강, 새우젓, 고춧가루. 순자 씨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움직임으로 재료를 챙겼고 정아는 그 옆에서 조심스레 양념을 섞었습니다. 이 손맛이 우리 집 김장이지. 순자 씨는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배우던 그 김장 맛, 남편이 이 집 김치가 최고야 하던 그 말. 아들이 어릴 적 배추를 몰래 집어먹던 그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정아는 조금 달랐습니다. 정아에게는 정아만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익숙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정아야, 고춧가루는 조금 더 넣어. 색이 진해야 겨우내 먹기 좋지. 아, 네 어머니. 근데 요즘은 너무 진한 색보다 담백한 맛도 좋다고들 하더라고요. 순자 씨는 멈칫했습니다. 오랫동안 지켜온 방식에 대한 작은 흔들림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말은 달리 나왔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 김장은 이 맛으로 내려온 거야. 정아는 고개만 조용히 끄덕였습니다. 정아의 마음속에서는 나는 틀렸다는 뜻일까 하는 작은 서운함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부엌에는 정막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일에 집중하는 듯 보였지만 마음은 서로에게 걸려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먼저 말을 툭 던졌습니다. 정아야, 오늘 많이 바빴나 보네. 손이 어째 예전보다 서툰 것 같네. 순자 씨는 가볍게 말했지만 그 말은 정아의 가슴을 찌르는 바늘처럼 느껴졌습니다. 서툴다기보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정아는 최대한 감정을 숨기려 했지만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순자 씨는 그 떨림을 눈치채지 못한 듯 자신의 방식대로 배추를 다듬으며 덧붙였습니다. 옛날엔 말야, 나도 애들 재우고 새벽까지 김장도 하고 힘들어도 다 했어. 요즘 애들은 참 바쁘다 바빠. 그 말에 정아는 손을 멈췄습니다. 눈앞이 살짝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아요. 순자 씨는 그제야 정아의 표정을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서운함, 부담, 미안함 여러 감정이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 말했니? 정아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손을 움직이다가 칼날 끝이 정아의 손가죽을 얇게 스쳤습니다. 아! 정아가 미세하게 신음을 내자 순자 씨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어디 봐. 피나잖아. 순자 씨가 정아의 손을 잡았을 때 그 손은 마른 흙바닥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손이 이게 뭐니? 일을 얼마나 하는 거야? 정아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습니다. 그냥 요즘 조금 바빴어요. 조금이 아닌데? 저기 갈라진 데 좀 봐. 정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하지 못했던 마음을 꺼냈습니다. 사실 친정엄마가 아프셔서요. 올해 김장을 못 하세요. 그래서 제가 밤마다 조금씩 준비했어요. 엄마가 제가 해주는 김치를 참 좋아하거든요. 순자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정아야, 그럼 너 회사도 다니고 애도 보면서 친정엄마 김장까지 다 챙긴 거야? 정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한테도 잘하고 싶었어요. 근데 요즘은 뭐든 제가 부족한 사람 같아서. 순자 씨의 눈가가 어느새 젖어 있었습니다. 말보다 후회가 먼저 밀려왔습니다. 정아야, 내가 너 그렇게 힘든 줄 몰랐다. 정말 몰랐어. 순자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며느리로 살았던 시절 시어머니의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무겁게 느껴졌는지를. 잘하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밤새 김치를 담그던 그날들을. 그런데 세월이 흘러 자신이 시어머니가 되고 나니 그 마음을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정아야, 나도 너만 했을 때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김장하다가 울었던 적 있어. 아무리 해도 그게 아니다 소리만 듣고 밤새 울면서 다시 담갔지. 정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그럼. 누구나 처음은 서툴고 누구나 자기 방식이 있는 거야. 내가 그걸 잊고 살았구나. 정아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비슷한 걸 지었습니다. 저도요, 좀 예민했어요. 죄송해요. 순자 씨는 가만히 정아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은 생각보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김장은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순자 씨는 정아의 손 놀림을 천천히 바라보며 자신의 방식을 조금씩 내려놓았습니다. 정아야, 올해는 내 말대로 조금 덜 절여보자. 담백하게. 정아가 놀라 쳐다보자 순자 씨는 웃어 보였습니다. 내 세상이잖아. 나는 그저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정아는 배추잎 사이로 양념을 바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요. 저 어머니 좋아해요. 괜히 서운하게 들렸다면 죄송해요. 아니다. 내가 더 미안하다. 두 사람의 손끝에서 차갑기만 하던 배추는 따뜻한 색깔로 천천히 물들어갔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마음처럼. 김장이 끝날 무렵 순자 씨는 정아에게 수육 한 점을 건넸습니다. 먹어라. 너 오늘 많이 힘들었겠다. 정아는 그 따끈한 고기를 받아들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저 시집 와서 김장 같이 하는 게 처음으로 좋았어요. 순자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정아야, 넌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다. 그 말에 정아의 눈가가 조용히 젖었습니다. 겨울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의 숨은 유난히 따뜻하게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김장 항아리보다 더 깊이 두 사람의 마음도 조용히 절여졌습니다.